얼마 전 산방에서 함께 수련하시는 도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모임에서 오래 앉아있을 일이 있었는데 모임이 끝난 뒤 한 친구가 다가와서 나는 수년간 근력운동과 PT, 필라테스를 해왔는데도 앉아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늘 몸이 약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오래 앉아있느냐 하면서 신기해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시더군요. 저는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상에서의 작은 차이가 바로 기계적, 물리적 근골운동과 호흡을 바탕에 둔 시스템적 몸다름의 차이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모감주산방 김경민 서범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지난 시간까지 진행한 신규 안내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호흡이 가진 다양한 측면들을 함께 살펴가 보려고 합니다. 호흡을 안내하다 보면 나름 호흡도 배우고 또 꾸준히 수련을 해왔다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쉽게도 많은 경우 마치 눈을 감고 더듬더듬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떠올리게 되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호흡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긴 하는데 늘 의구심 속에서 실천을 하고 있거나 더러는 호흡의 작은 파편, 일면을 붙들고 이것이 호흡의 전부라고 여기는 경우인데 그러면 호흡이 가진 효과를 충분히 경험하기도 또 수련을 깊게 이어가기도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수련 분야에서 회자되는 이런저런 이야기와 호흡에 대한 다양한 의과학적 해석과 관점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호흡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히고 파편화된 정보들을 하나씩 꿰어 전체적인 이해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야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모감주산방의 원칙, 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두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의과학적 연구는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창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현상 전체를 모두 보여주는 유일한 창일 수는 없지요. 과학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의도된 특정 질문을 특정 표본과 조건에서 검토한 현존하는 최선의 결과일 뿐이니 연구가 아직 없거나 학계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실제 현상이나 임상 관찰의 부재를 뜻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 과학적인 연구에서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오랜 임상과 수련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을 없는 것으로 취급하거나 과학적 연구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아직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실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임상 현상과 수련의 경험을 배제한다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임상 경험만으로 의과학의 단점과 오류를 침소봉대에서 터부시하거나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주관적 경험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과학적 연구의 언어, 임상의 언어, 수련의 언어를 서로 배척하기보다 함께 놓고 더 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기준에서 앞으로의 이야기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호흡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답을 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호흡은 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며 변화하고 있는데 정답으로 단언하고 확정하는 순간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만 우리는 넘치는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분별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익히고 그것을
나침반 삼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거지요. 문제는 그 기준조차도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의 제 이야기는 그 기준에 관한 이야기를 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수련회 막 입문할 무렵에 들었고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사람의 일생을 호흡의 여정으로 풀어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폐호흡을 시작합니다. 숨이 트인다고 하지요. 갓난아기와 어린 시절의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아랫배가 불룩거리면서 온몸이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숨을 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각이 많아지고 욕구가 다변화되면서 숨도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죠. 아랫배에서 윗배로, 윗배에서 가슴으로 올라갑니다. 자, 수련에서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릴 때는 사념이 비교적 적고 마음이 비교적 단순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기운이 아래로 가라앉아 있고, 그에 따라 숨도 자연스럽게 아랫배 중심으로 쉬어지는데, 점점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 욕심이 늘어나고 긴장과 불안이 쌓여갈수록 기운은 위로 들뜨고, 그에 따라 숨도 점점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 장년, 노년에 이를수록 어깨와 가슴, 목 주변에서 숨을 가쁘게 쉬는 경우가 많아지고, 생이 다해갈 무렵에는 목에서 얕고 고르지 못한 숨을 쉬다가 마침내 목숨이 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슴, 어깨, 목으로 들떠있는 호흡을 배, 특히 아랫배로 내려주는 복식호흡, 단전호흡을 하게 되면 약화된 생명력이 복원되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된다는 이야기죠.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 이야기는 호흡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이 호흡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생략하고 단선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건강한 삶과 호흡에 대한 중요한 핵심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호흡은 시스템이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조심, 조신, 조식의 개념이 담겨 있죠. 호흡을 단순한 숨쉬기, 폐에서의 가스 교환, 횡격막의 기계적 움직임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생각, 욕구, 기운과의 관계성 속에서 호흡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숨이 어떻게 우리 몸, 즉 배와 가슴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또 그것이 생명력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짚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당연히 여기며 살고 있는 숨에도 깊고 얕음이 있으며, 왜 깊은 숨이 생명력, 건강의 관점에서 이로운 숨인가에 대해 새삼 환기시켜 복식호흡, 단전호흡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을 현대 의과학적 관점에서는 심리적 긴장,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얕고 빠른 흉식호흡, 상부호흡 패턴이 이루어지고, 또 이에 따라 교감신경의 과활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그리고 장기간의 만성 스트레스 질환에서 가슴, 어깨 호흡이 많다는 임상 관찰 보고 등과도 일부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또 과학적 근거에 의해 그 신뢰성이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방법론에 적용할 때에는 이야기에 담긴 정보를 조금 더 면밀하게 짚어보고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수련회 입문할 무렵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호흡에 있어서의 단전, 아랫배 작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단전 자리를 알려주고 정신을 단전에 집중해서 숨을 마실 때 단전을 최대한 부풀리고 숨을 내쉴 때 단전을 충분히 당겨오도록 알려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다른 여러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지도 방식이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앞선 이야기를 좀 단순하게 해석해서 아랫배의 물리적, 기계적 팽창과 수축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아랫배의 작용이 곧 생명력이라는 식으로 단순화된 공식을 방법론적으로 적용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랫배의 작용은 곧 생명력이다 라는 공식에 대한 확신이 너무 큰 나머지 심지어 어떤 지도자분들은 비법이라고 하면서 아랫배에 볼링공을 올려놓고 세게 부풀리고 당기도록 지도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해석과 접근 방식에 문제점은 없을까요? 우선 앞선 이야기에 담긴 생명력이 강할수록 아랫배 호흡이 이루어지고 약해질수록 어깨, 목 호흡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 살펴볼까요? 어린 나이의 시기에는 배가 많이 움직이고 긴장한 성인은 가슴, 어깨 호흡을 많이 한다는 경향은 수련적 언어로 충분히 공감할 만한 관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의 움직임이 좋을수록 생명력이 강하고 기력이 왕성하니 배의 움직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호흡을 해야 한다라고 단순화해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단선적인 접근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영유아의 경우에는 흉곽이 작아 횡격막 복부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 또 연령이나 성별, 살아온 이력과 생활 습관에 따라서 육안으로 관찰되는 물리적 호흡 패턴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복부 움직임이 오히려 커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을 보고 호흡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배의 움직임을 보니 생명력이 강하고 기력이 좋다고 일률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흉곽과 어깨의 긴장도가 높아 전체적인 체간의 탄력성이 떨어질 때 배와 가슴의 비동조화 현상에 의해 배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랫배를 움직이기 위해 물리적으로 힘을 강하게 주게 되면 오히려 배와 가슴의 비동조화가 심화되고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신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연령에 따라 호흡에 따른 신체 작용의 가시적 변화가 뚜렷하지 않거나 흉곽 기어가 상대적으로 큰 패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배 물리적 움직임이 적다는 이유로 호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배를 더욱 강하게 많이 부풀리도록 유도한다면 오히려 역긴장에 의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물론 호흡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 배의 작용이 핵심적 요소라는 점은 수련적 언어로도 그렇고 근골 해부학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배의 작용을 단순히 물리적 움직임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의식의 집중에 따라 힘을 주도하는 중심, 즉 주동이 어디에 형성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 호흡 시스템 안에서 폐 탄성에 미치는 영향, 횡격막의 움직임, 흉곽의 유연성과 배와의 동조 상태, 호흡근의 탄력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니 혹시라도 복식호흡,
단전 호흡은 숨을 마시면서 배를 양껏 부풀리고 숨을 내쉬면서 충분히 당겨오는 거야 정도로 파악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수련하고 있고 주변에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변에 자신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잠시 멈추시고 먼저 호흡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리해 보시는 것이 자신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이로운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선의가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지요. 호흡은 그 결과가 당장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이 깊고 넓은 것이니 책임감과 겸허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환우, 특히 4기 암환우와 같이 중증암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의 한 요소로서 호흡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병원 치료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가진 상흉부의 과긴장, 흉추의 경직입니다. 이런 경우 잘못된 호흡 방법으로 장기간 행하게 되면 오히려 상흉부, 흉곽의 긴장도를 더욱 높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보통 우리 몸의 회복과 자기 치유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는 부교감 신경과 미주신경이 비활성화될 때의 현상으로 상흉부와 흉추의 경직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암환우의 호흡은 더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 신체와 정신에 두루 미치는 영향과 장점이 많지만 잘못된 접근 방식은 오히려 원하는 효과와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의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 또 다른 하나는 마음과 호흡의 관계성입니다. 마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생각, 욕구, 정서적 반응을 포함한 통합적 개념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신경, 근육, 장부 등을 포함한 신체 작용과 신체 내부의 생리적 작용은 많은 부분 마음의 영향을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일상에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 쉽게 지나치긴 하지만 실은 심리적 변화에 따른 신체의 내외적 변화가 호흡 양상의 변화로 즉각적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또 의식 집중의 유무, 밀도에 따라 숨의 깊고 얕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면 우리는 호흡의 상태를 통해 신체의 내적, 외적 변화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의 마음의 상태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스스로 교정해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식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딴 생각을 하거나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경우 배의 움직임은 겉으로는 원활해 보여도 실제 우리 중심 에너지인 기혈은 가슴과 머리 쪽으로 들뜨게 되는데 이때 어깨와 가슴 긴장, 또 목의 조임, 얼굴과 머리 쪽의 열감, 얕아지는 숨, 횡격막의 제약 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과 호흡의 관계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생각의 많고 적음, 집중의 내용과 질, 마음의 들뜸과 가라앉음에 따라서도 호흡은 반응하고 변화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이 관계성과 작용의 원리를 활용하면 우선 자신의 몸과 마음의 불균형을 파악할 수 있고 마음의 상태를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불안정한 마음을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도 가능하겠죠. 자, 어쩌면 호흡의 진정한 가치는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신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도구이기 이전에 몸과 마음의 불균형을 알려주는 시금석, 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치화, 정량화로 표현되는 과학적 근거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근골의 기능적 움직임과 생리적 수치 변화에만 집중하느라
치유를 위한 호흡과 신체 조정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마음의 역할을 너무 단순하고 얕은 수준에서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요. 스트레칭 코어 운동 따로 하고 마음 가라앉히는 명상 또 따로 하고 호흡을 부수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무심코 행해지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보면 때로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때로는 바나나 껍질을 벗겨서 알맹이는 버리고 껍질을 먹고 있는 듯한 기괴한 느낌마저 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호흡을 운동, 스트레칭의 부수적인 요소로 다루는 것과 마음의 안정과 적절한 집중이라는 바탕 위에서 호흡을 바라보고 신체를 조정하는 것의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차이는 영상 서두에서 언급한 수년간 근력 운동과 필라테스를 해도 늘 허리와 어깨 통증 속에서 살아가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던 친구와 자율신경 실조로 인해 몸이 약하던 도반이 오히려 편안히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의 차이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종종 생활 체력이 좋다는 것과 건강하다는 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근육량이 많고 건장하면 무거운 짐을 드는 일이나 일상 수행에 있어서 힘이 덜 들거나 지속하는 힘이 좋아질 수는 있죠. 이른바 생활 체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 체력은 좋아졌지만 특정 질환으로 진단되기는 애매한 신체 안팎의 만성적인 통증과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증상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심화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일상 수행 능력이 더 나아졌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체육관에서 근력 운동과 필라테스를 오래 했다고 하거나 센터에서 요가나 단전호흡을 오래도록 수련했다고 하는데도 만성적인 허리와 어깨 통증에 시달리며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건강을 위해 어떤 종목을 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기보다는 같은 것을 하더라도 마음의 작용과 호흡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적용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흡은 직접적이고 즉시적으로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도구는 아니지만 몸과 마음의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것이어서 질환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의 불균형 상태를 큰 틀에서 파악하고 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호흡과의 관계성 속에서 몸과 마음의 유기성, 통합작용의 근간이 되는 요소들을 조율하게 되면 질환으로 특정되지 않는 여러 불편감, 근골의 정상화의 긍정적인 변화와 치유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병원 치료의 수능도를 높이고 현재 하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활동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니 앞으로 이어질 영상에서 계속 조금씩 더 풀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 오늘 이야기는 호흡은 건강한 삶, 충만한 생명력을 위한 중요한 토대요 근간이다. 또 숨에는 깊은 숨과 얕은 숨이 있고 생명력에 더 이로운 숨과 그렇지 않은 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에 접근할 때 단순히 배, 횡격막의 기계적, 물리적 작용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거나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리고 호흡과 신체 조율에 있어서 마음의 중요성과 유기적 관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